여러분, 이 통화량이 멈출 줄을 몰라요. 매달 말입니다. 10조, 12조, 13조씩 계속 늘어요. 매달. 매달 는다는 것은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러다가 진짜 돈이 휴지 조각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6월 달에 통화량 보세요. 5월에 3,697조 4천억 원이었거든요. 6월에는요 3,709조 3천억까지 늘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증가액은 0.3%지만 전체 금액은 11조 9천억 원이에요. 거의 12조잖아요. 그죠? 돈이 진짜 엄청나게 풀리죠. 안 그래도 말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돈이 많아서 걱정이다 하는데 지금 돈에 풀리는 속도는 멈출 기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도요, 전년 대비해 보면 8.8%가 늘어났습니다. 8.8%.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돈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나아졌다는 사실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야말로 돈을 뿌렸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뿌렸는지 보세요. 9.3%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 또 뿌린 거 보세요. 11.7%입니다. 이거는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이때죠. 그리고 2022년 1월 보세요. 12.7%예요.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뿌렸는지 이게 가히 짐작이 됩니다. 제가 계속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 하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지표로 다 나타납니다. 지표로. 돈을 얼마나 갖다 뿌렸으면 여러분 2022년 1월에는요 보시는 것처럼 12.7%나 이게 늘어났을까요? 뿌려도 엄청나게 뿌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엄청나게. 그나마 지금 3월, 5월, 6월 줄어드는 추세인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다행. 실질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2016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죠. 그때는 2,342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때보다 무려 57.8%나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1,354조 3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니 돈의 홍수시대라는 말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돈이 휴지 조각이 되어 간다는 이야기도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화폐 환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폐 환상이라는 말은요. 이게 돈의 가치를 실물 경제가 따라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시중에 물가가 막 쭉쭉쭉쭉 오르는데 내 임금은 5%가 올랐어요. 물가도 5%가 올랐어요. 이 경우 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내 임금이 5% 올랐어 이렇게 자신하거든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물가가 5% 올랐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화폐 환상에 빠집니다. 계속 올려달라 올려달라 올려달라. 또 물가가 올라가면 또 올려달라. 사실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면서 임금을 내리는 것 이게 사실은 경제에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워낙 통화량이 많아지고 시중에 떠도는 돈이 많으니까 화폐 환상까지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말입니다. 계속해서 물가 올라가고 임금 올리고 물가 올라가고 임금 올리고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돈은 진짜 휴지 조각이 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최근에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물가가 70%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준금리가 60%를 넘겼습니다. 60%. 기준금리가. 우리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금 2.25%잖아요. 미국은 2.5%고. 그런데 아르헨티나는 60%를 넘겼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나라 꼴이 거의 뭐 베네수엘라를 닮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줄어들기는 합니다. 시중의 통화량이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 이게 이대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게 통제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돈의 홍수 터졌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그나마 제가 돈 휴지 조각 된다 하는 단어를 안 쓰고 그나마 조금 캄다운 시킨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돈이 시중에 많다는 거예요. 실제 한번 보실래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요즘 돈 많은 사람들 어디로 갖고 가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정기 예금, 정기 적금으로 쭉 쏠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식 팔아서 정기 예금, 코인 팔아서 정기 예금, 심지어는 말입니다. 아파트 팔아서 정기 예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한쪽으로 쏠리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정기 예금에 쏠린 돈이 보세요. 22조 4,800억 원이나 쏠렸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돈이 늘어난 게 보면 말입니다. 지금 6월에 늘어나는 게 11조 9천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많은 돈이 그죠? 정기 예적금으로 지금 쏠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은 2조 7천억 원이 줄었죠. 머니마켓 펀드도 10조 2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요금을 예금도 이게 2조 4,500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줄은 거예요. 그나마 금융채, 채권의 투자가 늘어나니까 금융채에 대한 것은 1조 1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돈을 주체하지 못하니까요. 게다가 시장에 주식의 거품이 빠지고 코인의 거품이 빠지고 그리고 집값의 거품이 빠지는 듯 하니까요. 모든 돈들이 이제는 안전자산으로 가겠다. 이렇게 쏠리는 모양새 지금 실제적으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게 지금 금융상품별로 봤을 때 M2 광의 통화량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주체별로 보면 말입니다.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심각하게. 이게 M2 통화량이라는 M2 광의 통화량은요. 2년 안에 현금화되는 것을 대부분 M2에 포함이 되거든. 2년 안에 정기 예금이든 정기 적금이든 뭐 현금이든 요구불 예금이든 수시 입출식 예금이든 뭐 2년 안에 들어가는 건 다 포함이 되는데 문제는 가계나 비영리 기관에는요. 지금 14조 7천억 원이나 늘어났다는 거예요. 14조 7천억 원. 이게 가계라는 거거든 결국이요. 가계에서 이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계에서 늘어났다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가계소득이 진짜 많아서 가계에 돈이 몰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뭐 가계는요 소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못한 대신에 지금 빚은 그 어느 때보다 크잖아요. 가계 빚이 1859조나 됩니다. 1859조. 엄청난 거죠. 그런데 기업은 한번 보세요. 2조 9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기업이 줄만 안 되거든요. 기업이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와서
기업에 달러를 쌓아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 기업이 2조 90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쉽지 않다. 예, 기업의 대출도 굉장히 늘고 있는데 예, 오히려 기업의 어떤 돈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이 어쩌면 말입니다. 예, 경제 위기가 우리 곁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기에다 기타 금융기관 보세요. 증권사나 보험사 여기도 16조 8,800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6조 8,800원이. 그나마 기타 부분 지자체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6조 4천억 원이 늘어났지만 결국 말입니다. 기업이 줄어든다는 것, 증권사나 보험사가 줄어든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향후에 우리 경기가 참 어렵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가능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더 심각한 것은 돈의 홍수가 터지면 돈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겠죠. 가치가 떨어지면 실질적으로는요. 소비자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비자 물가 사실 장난 아닙니다. 예, 떨어진다고는 해요. 떨어진다고는 지금 2022년 7월에 6.3%입니다. 아마 좀 떨어지겠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지만 6.3%라는 수치는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1998년 11월 6.8% 이후 최고치니까요.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으니까요. 이게 그만큼 돈의 가치가 없어져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 예, 그나마 시중의 통화량이 좀 줄었다 하는데도 아직까지는 멀었다. 예, 이게 결국 금리를 올리고 그러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좀 줄여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결국 말입니다. 결국 이게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면서 이자 폭탄을 만들어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풀어가면서 경기를 살려내는 이게 뭔가 엇박자가 일어나고요. 근데 그 엇박자의 어떤 폭이 어느 정도 엇박자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금리 올리는 쪽이나 재정을 푸는 쪽은. 어느 정도 엇박자는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폭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돈의 가치가 앞으로도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전망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 이렇게까지는 안 썼지만 돈의 홍수 터졌다 이 말도 사실은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흐름을 보면 충분히 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 저는 많다고 봐요. 정부는 10월쯤 물가가 잡힐 거다 하고 예상을 하지만 그럴까요? 좀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고물가 시대, 고물가 시대 이것은 쭉 한참 동안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저물가는 있고요. 저금리도 있고요. 이제는 고금리의 고물가가 앞으로 우리의 일상이 된다는 사실 이제는 여러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삶의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요. 무지출 챌린지를 많이 하잖아요. 무지출. 돈을 안 쓰겠다는 게 교통비 외에는 안 쓰겠다. 밥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고요. 밥은. 그러면서 한 푼도 안 쓰겠다. 저녁은 집에 와서 밥을 먹고요. 이렇게까지 지금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이게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좀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고물가의 고금리는 계속된다. 이게 현실일 겁니다.